중학생 아이가, 당시 14살짜리 여중생이 저녁 6시에 집에를 귀가했거든요. 그리고 20분 후에 엄마가 퇴근해서 들어와 보니 살해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발레 교습을 다니던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뭔가 좀 약속이 있다라고 해서 급하게 갔다라고 해요.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의 심장을 정확히 찌르고 담배를 피고, 물론 찌르기 전에 피웠을 수도 있죠. 담배꽁초가 2개가 나오고 캔커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엌에 있는 칼이 범행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1993년 10월 27일 오후 6시 23분 아오모리현 하치노에시에서 중학교 2학년 A양이 자신의 집안에서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병원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가 발견합니다.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해서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했으나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A양은 입이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즉 입을 테이프로 막았다는 건 소리를 못 지르게 한 거죠.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면서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의가 벗겨진 채 방석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흔적은 없습니다. A양의 몸에는 목과 다리 등 여러 군데를 칼로 찔린 상처가 있었고,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에 대한 관통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어요. 피해자의 집 현관 유리문이 깨져 있었는데 A양이 발견된 방 안에서 담배꽁초가 나오고 빈 캔커피가 나오고 피해자의 입을 막았던 것과 같은 테이프가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발 옆에 부엌칼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엌칼에는 지문이나 혈흔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즉 집에 있는 부엌칼은 흉기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복도에서 현관까지 저항의 흔적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있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난 상처는 A양이 무릎으로 유리문을 깨면서 달아나려고 했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무릎으로 유리문을 깨면서 도망가려고 했으나 범인에게 다시 붙잡혀서 방 안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내에 금품을 뒤진 흔적이 없어요. 현관과 거실, 목욕탕 3곳의 문이 잠겨있지 않고 열려 있었습니다. 살해 현장인 침실 이외에는 현관 옆 복도 한 곳에서만 혈흔이 발견됩니다. A양을 현관에서 방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심장을 찌를 때 나온 유일한 혈흔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사건 당일 A양은 하교 후에 6시경에 귀가를 했고, 어머니가 귀가하여 A양을 발견한 시간은 6시 23분경입니다. 범행은 20여 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A양의 무릎에 난 상처가 현관문을 깼을 때 난 상처라고 가정하면 어머니가 귀가하기 전인 6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주민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 8분에서 3분 사이 테이프로 입을 막힌 직후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물론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들어가자마자 테이프로 입을 막고 틀어막고 살인 행위를 했다라면 뭐 이런 상황에서 소리 지를 수가 없었겠죠. 이런 시간들, 이런 범행이 왈가불가하고 저항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무릎으로 유리를 쳐서 깨트렸던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 깨트리는 소리가 이웃에게 크게 전달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들어오기 전 바로 직전이나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유리창이 깨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범인이 들어가서 A양이 6시에 들어가자마자 범인이 따라 들어갔다면 그 시간 안에 많은 어떤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시간들이 진행이 됐을 것이다. 약 20분 가까이. 따라 들어갔겠죠. 기다리고 있다 따라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A양의 발 옆에 있던 부엌칼은 이 집에서 사용하던 건데 혈흔이 없습니다. 흉기로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사전에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해서 간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엌칼을 누가 어느 타이밍에 무슨 목적으로 부엌에서 꺼내왔던가? 범인이 이 부엌칼을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면 주방에서 이 칼을 갖고 왔다라는 것은 피해자 A양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A양이 귀가해서 집에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들어온 범인과 맞닥뜨렸으니까 이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왔다. 그리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범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다. 그래서 유리창도 깨지고 오른쪽 무릎이 다쳤다. 경찰은 피해자가 심장을 찔려 사망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는 건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거죠.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장을 노릴 때는 명확하게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봅니다. 피해자의 증언으로 범행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범인이, 즉 이 피해자를 반드시 죽여야 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 사람, 문을 잠궜다라면 자연스럽게 열어줬을 만한 사람, 살해 고의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 피해자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 A양은 매주 수요일마다 발레 교습을 받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항상 늦어도 6시 30분까지는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사건 당일에는 친구에게 오늘은 6시까지 집에 가서 6시 20분까지 있어야 돼. 오늘은 6시까지 집에 가서 6시 20분까지 집에 있어야 돼. 라는 말을 남기고 친구가 물어봤는데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대답하지 않고 발레 교습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상하게 말끝을 흐렸다라고 합니다. 자, 6시 30분에 집에 가던 아이가, 귀가하던 아이가 6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20분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누가 전달한 거죠. 이 아이가 신뢰할 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오모리 경찰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인력만 약 12만 명을 투입하고 중요 참고인을 포함한 약 600명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이는 등 많은 수사 활동을 했지만 단서를 잡지를 못하고 검거에도 실패합니다. 결국 2008년 10월 27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요. 사건 현장에서 유류품 중에 담배꽁초에서 타액이 검출되었다면 범인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당시 아오모리 경찰에는 DNA 감식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이후 사건 발생 2년 후인 1995년부터 비로소 DNA 감식을 도입했는데 이는 일본 47개 도도부현 경찰 중에서도 가장 늦은 축에 속했다라고 합니다. 자, 범인이 누구일까요? 소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현관으로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테이프로 묶인 양손 대신 무릎으로 현관문을 걷어찬 것 같습니다.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범인에게 낚아채어집니다.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습니다. 입을 막았으니까요. 질질 끌며 방으로 데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미야코 와카나, 당시 14세입니다. 난도질을 당한 시신으로 발견된 건 93년 10월 27일 오후 6시 23분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에시 시루시타 사가의 자기 집에서였습니다. 인근 중학교 2학년 대학생이었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강가로 갔고 육상 동아리 활동이 잡혀 있었고 육상 연습을 끝낸 미야코는 오후 5시 40분 친구들과 하굣길에 오릅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미야코는 단골 슈퍼에도 들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발레 수업이 있어서 일찍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갑니다. 역 앞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미야코는 5분가량 더 걸어 집에 도착합니다. 그 시간이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20분 뒤 미야코의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왼쪽 가슴팍에 칼에 찔리고 하의가 벗겨진 반나체 상태로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는 딸을 발견합니다. 20분 이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이 이루어졌고 문을 뜯는다든지 부신다든지 이런 외부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침입 흔적은 없습니다. 즉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죠. 미야코의 몸엔 범인에게 저항하려 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현관문 유리를 깨며 찢어진 무릎, 팔에 난 자상들. 흉기는 정확히 미야코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부엌 찬장에 있던 과도 역시 루미놀 검사에 혈흔이 검출되지 않으면서 과도는 범인이 아닌 미야코가 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야코가 죽은 방의 옆방에서 범인이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2개가 발견됩니다. 마시고 남은 커피 캔은 잿더리로 사용됩니다. 살해를 하고 피운 건지 살해하기 전에 피운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람의 몸을 흉기로 난도질하고 난 상황에서 담배 한 개비를 떠올릴 만큼 떠올리는 그러한 범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현장에 버리고 간 점도 의아합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지만 범인이었던
안 좋은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 미야코가 알기 때문에 이 미야코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하에 꼭 죽여야 된다.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고 그릇된 판단을 한 경찰은요. 범인이 여성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의가 벗겨졌지만 성폭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여성 살인자들은 독사를 선호한다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건 힘을 들이지 않고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야코의 심장을 찌른 것 역시 급소를 노려서 순식간에 상대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도. 과연 여자가 맞을까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수상한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미야코 집 주변 주차장에 2달 동안 불법 주차되어 있던 노란색 경차가 이 사건 이후로 사라집니다. 또 한 가지는 미야코의 어머니와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진범으로 추측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미야코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미야코의 시신 주변에 흩어진 피를 보고 이렇게 더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면서 열심히 닦아냈다라는 겁니다. 즉 물증을 숨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통 범행 사건에 그런 흔적들을 지우는 행위라는 거는 사실 범행을 증거를 은닉하기 위한 이유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A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 B씨를 숨겨주려고 했던 행동일 것이다. 2008년 10월 27일 살인 공소시효 당시 15년을 넘기면서 영원히 범인은 누굴까요? 담배를 폈다. 미야코의 가족 중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급생 또는 친구가 살해를 했다. 원한을 가지고. 근데 어린 아이들이 담배까지 피고 동급생을 위협하고 제압하고 살해한다. 저항하는데 급소를 정확히 찌른다.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들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을까요? 미야코가 6시쯤 들어가서 살해당하고 단 20분 후에 엄마가 들어와서 시신을 발견했다. 20분 안에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미야코의 동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고 친구들에게 6시부터 6시 20분까지는 집에 있어야 돼. 미야코가 6시에 집에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말한 거죠. 엄마일 수도 있고. 미야코와 관계가 있는 사람, 미야코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미야코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전달해준 사람. 그럼 6시에 들어가는 걸 정확히 보고 맞춰서 들어갔을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집 앞에서 미리 보고 있었거나 학교에서부터 그 동선을 따라왔거나 들어가는 순간 바로 따라 들어갔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가까운 인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담배 한 대 피고 처리했다. 미야코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서 정확한 정보를 흘릴 수 있을 만한 사이라면 엄마가 20분 후에 들어온다라는 것도 알만한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즉 엄마와 가까운 인물의 확률이 높아져요. 왜 죽여야 했는지는 조금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